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잘 지켜보셨어요, 대선? 지금 뭐 트럼프가 거의, 승리했다고 네. 폭스뉴스가 맞아요. 보도했습니다. 맞아요. 270명 과반을 확보해서 해리스를 따돌렸다. 226명을 따돌렸다고 벌써 보도했습니다. 선거인단을. 이변이 없는 한 이미 이길 것 같습니다. 천을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 나이도 70대이신데 네. 참 진짜 노장 투혼이다라고 얘기하기엔 또 너무 에너지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총도 맞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벌써부터 이제 시장이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야기 바로 들어볼 텐데. 맞습니다. 예. 얘기. 일단 테슬라가 테슬라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고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이 예상을 한 것처럼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이제 그 장중에 3.54% 오른 251.44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동안 계속 연속으로 이제 계속 내린 바 있습니다. 한번 올랐다가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6일 연속으로 계속 내렸는데 이번에 7일 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대선 때 트럼프의 어떤 이 당선을 예감한 듯이 해서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예감을 한 게 아닌가 사람들은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미 예상했다시피 가장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원을 했었고 아메리칸 팩을 직접 설립을 해서 이미 도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런 걸 보고 당선되는 게 아닌가라고 시장이 직감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도는 계속 해리스한테 유리하다고 계속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죠? 계속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언론들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트럼프를 계속 그렇겠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박빙일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했는데 박빙은 아니던데요. 박빙이 아니었어요. 예, 보니까 네, 맞아요. 실질적 박빙은 아닌데 네. 언론이 박빙을 바라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시장 진짜로 이제 전체적으로 박빙이 아닌데 모르겠어요. 흥행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박빙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박빙인 것처럼 이제 흥행을 위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해리스가 유세를 다닐 네네네. 때 사람들이 어벤져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명 인사들이 다 지지를 했어요. 비욘세부터 네네네네네. 해가지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도 네네네. 지지를 했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그래도 언론적으로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흥행이 아니고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여론조사는 이미 다 했을 거고 기본적으로 판세를 다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이게 사실은 이미 조사를 다 했을 거고 이제 출구 조사도 다 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미국은 그런 거에 발달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해리스가 유리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흘러나오는 게 이기는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됐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의아한 게 이 해리스가 계속 친환경 전기차 이런 거에 좋은 그런 공약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는 올인을 했거든요. 이쪽에 트럼프에 저는 그게 약간 의아했거든요. 이게 무슨 물론 암호화폐나 이런 거에 했는데 약간 저는 바이든한테 반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바이든 반감이 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기차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론 머스크를 홀대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홀대를 했어요. 처음에 전기차 이런 모임이나 환경에 관련된 했을 때 이상하게 일론 머스크를 홀대했어요.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올인을 했어요. 예.
처음에 할 때. 맞아요. 진짜 강하게 올인을 했어요. 유세도 같이 네네네. 따라다니면서. 팩도 자기가 만들어서 맞아요. 예, 올인을 하고 이럴 정도로 올인을 했는데 정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일론 머스크에게 유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해리스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올인을 했어요. 정책 같은 걸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트럼프에게 올인을 했어요.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트럼프가. 무조건 편을 정확하게 가르는 걸 좋아했는데 나를 따라라라고 예, 했을 그런 때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음. 그런 밑도 끝도 안 보고 그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에는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도박사적인 기질이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뭐 판세 분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그렇죠. 때. 예. 제가 봤을 때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예. 판세 분석이 아니라. 예, 뭐 어쨌든 그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역시 대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아 어쨌든 맞다. 이거 저 하면 안 되죠? 네. 일단 되시는 분들은 항상 잘 예, 되는 것 예. 같아요. 잘하는 것 같고 네. 어쨌거나 뭐 돈이 모이고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인 해리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TSMC는 기본적으로 많이 유화책이나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SK 쪽은 대비책을 진짜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방위비도 방위비지만 진짜 정책은 지금부터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진짜 국가적인 대비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일본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특히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국가적으로 이런 대비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느끼는 건 우리나라가 특히 그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타국가에 비해서 가장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걸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지원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특히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세금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정책적으로 많이 좀 키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산업적으로 맞아요. 그 얘기 저희가 계속 나눴잖아요. 예, 예. 사실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육성적인 면에서도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 분야에 저희가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AI 쪽이나 반도체적인 인력이 좀 저는 필요한 인력들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HBM 쪽에 이 필요한 인력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트럼프가 거의 확실된 상태에서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 네.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이제 네. 반도체 관련해서 국가적인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트럼프는 반도체 세액 공제를 미국이 지금까지 해주던 거를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네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수혜들이 약간 걷어들일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업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판매했던 그 반도체 부분이 기본적으로 테러가 이제 그게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익적인 측면이 막혔을 때 그거를 또 어떻게 저희가 이제 수익적인 측면을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계속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쟁이라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한 번 더 해드릴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에는 계속 반도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막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그 중국이 생각보다 2000년대 이후에 이 계속 그 기술적인 발전에 생각보다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하웨이나 이런 쪽에서 뒤로는 계속 뭐 어떤 식으로 방법에서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TSMC에서 공부를 못 받고 삼성전자에서 공부를 못 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개발을 상당히 못 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뭐 본인들은 뭐 개발을 양산하고 있다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AI 쪽이나 반도체 쪽에 개발을 많이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뒤로 라마나 이런 것들을 뒤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부분도 더 막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지금 SK나 삼성이 중국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꽤 큽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포나 이런 앞서가는 부분은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쪽에 팔고 있지만 지금 밑에 부분들을 3나 2 부분은 HBM2 부분은 중국에 판매하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 특히 삼성 쪽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좀 뭐 제가 걱정할 거 아닌가? 어쨌든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빠요. 정부가 이제 대선 판도가 나오면서 그거에 네. 대한 대응책들을 다들 내세우고 있는데 네. 뭐 대만과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일단은 표명을 했더라고요. 일단 트럼프가 거의 됐으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눈치 보기 식으로 그렇게 거기는 공장도 지어준다고 그러고 있고요. 음. 현지에 공장도 지어준. 왜냐하면 TSMC가 수익을 많이 난 것들을 음. 이미 그쪽에 공장도 지어주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화해 제스처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은 지금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SK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이제 미국과 조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가 아직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이 미국을 상대하기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사실 도움이 되려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도움책들을 하루빨리 마련하기를 좀 네. 바라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와줬었고 엔비디아도 좀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럼요. 엔비디아가 뭐 1등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드디어 됐습니다. 될까 말까 하다가 뭐 옛날에 한번 잠깐 됐었는데 오늘 드디어 어제 밤이죠. 잠깐 엔비디아 가장 비싼 기업이 됐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전날보다 2.84% 오른 139.91달러로 이제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3조 4,310달러가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을 제치고 애플이 이제 3조 3,77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치고 전 세계 이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승하고 AI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도 AI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뭐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이제 애플의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AI를 다루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기본적으로 AI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애플은 완벽한 AI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은 완벽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완벽하게 다루고 자기네들이 이제 안전하게 다루는 AI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제어하지 않으면 이 AI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다 다룰 때까지는 정보나 이 기술을 노출하지 않는데 그 엔비디아는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게 정보 이렇게 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아주 거칠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앞서가게 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루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항상 더 그 시도도 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선보이게 되고 또 이게 시행착오를 거치면 또 이제 다시 이게 한 번 더 시행착오가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고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약간 애플하고 철학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앞서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좀 앞서게 되고 그럼 또 앞서가게 되고 이런 약간 철학이 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총이 앞서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엔비디아를 쓰게 되고 줄을 쓰게 되는 이렇게 되는.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네네네네. 있습니다. 그 네. 세계적인 기업들은 확실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네. 사실 젠슨 황도 이민자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큰 대국인 미국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뿌리를 내렸다라는 부분에서 그 CEO에 관한 것들도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30살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30살에 이제 회사를 세웠거든요. 젠슨 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창업하는 건 좀 약간 늦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거긴 스타트업이 좀 굉장히 활발하니까. 30살에 한 건 좀 늦은 나이인 건데 그래도 이제 30살에서 이제 그저께까지 한 거는 대단한 거고요. 물론 뭐 이제 55세 세운 TSMC도 있긴 하지만 대단한 거긴 하고요.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민자 출신으로 거기까지 가서 하고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랑 비슷하게 이제 약간 퍼포먼스를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뭐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드라이브나 이런 걸 걸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친화적이고 되게 퍼포먼스를 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하고 있고 친근하게 다가서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좀 저희가 기대를 네. 해볼게요. 이제 진짜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브로드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잘 됐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3조 클럽이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다 되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조 클럽들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4조 클럽 먼저 가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먼저 가는지 MS가 먼저 갈지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가 않은 게 애저라고 이제 그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요 분야도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I가 괜찮아지면서 요 분야가 발전되면 여기도 이제 4조로 가는 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향후에 4조를 누가 먼저 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4조 달러로 먼저.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보시면 좀 재밌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쿠팡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쿠팡이 어쨌거나 어제 실적 발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뭐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는 좋았는 이제 기대에 못 친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순매출로 인해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그 시간 내에서는 주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8.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5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 거래에서 한 25달러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24.55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3분기 순매출은 61.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치에 대해서 이제 뭐 괜찮은 편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명품 플랫폼이 파페치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손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매출을 이제 그 인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억 900만 달러의 이제 그 달러로 예상치보다 낮아졌습니다. 이걸 이제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낮아지게 된 이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순이익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순매출은 2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성장률은 계속 성장하는 그렇게 하게 됐고 신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쿠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올해만 해도 한 66% 성장했거든요. 이게 주가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쿠팡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에 대해서 이제 그 자체로는 쿠팡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명품 플랫폼이란 파페치라는 요 브랜드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요게 이제 그 손실이 이제 그대로 반영되면서 이제 순이익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투자자들은 그대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이익 실현을 못 하겠구나라고 하니까 이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바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실적 같은 건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확실히 네네. 좀 표면적으로 보면 네, 안 되고. 왜냐하면 바로 이익 실현이 되지 않으면 주가를 바로 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익 실현이 되고 뭐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실현이 되고 바로 이익 실현이 되는 것들을 바로 생각하지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가 이익 실현을 바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지금 뭐 1원을 했을 때 그 다음 날 얼마를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뭐 3개월 뒤에 2개월 뒤에 어떻게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네네네.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대선 발표 이후에 관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관한 관세 이야기들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네네. 본부장님에게 바로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전기차가 여러분들은 뭐 이제 별로 우리나라에는 중국 전기차가 뭐 많이 있지 않은데 유럽에는 중국 전기차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많은데 상하이 자동차나 뭐 지리 자동차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에 맞서서 이제 한 중국 전기차가 한 59%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중국 전기차가 EU 쪽에서는 약간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이 전기차라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산업이라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지원을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지원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요.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이제 중저가 전략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해주면 EU는 계속 지켜봐요. 그러다가 이제 뭘 하냐면 반덤핑을 때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세게 때려요. 지켜보다가 관세를 세게 때려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가격이 확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판매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이제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유럽 쪽에 있는 차들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고가의 뭐 브랜드 차들이 거기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브랜드 차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전기차가 뭐 싸다고 해서 뭐 못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싸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장을 보거나 가까운 거리에 갈 정도에는 괜찮은 거예요. 너무 싸니까. 그리고 뭐 타고 다닐만 해요. 그리고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비슷하게 잘 만들고 예. 네. 그런 걸 잘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저렴해요. 그러니까 싸니까 이제 가까운 거리나 뭐 이렇게 안전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제 뭐 BMW나 뭐 벤츠나 이런 쪽에서는 불만이 많고 폭스바겐 이런 데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 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EU 쪽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이 보조금이 너무 많고 뭐 해결을 해달라. WTO에도 관세 분쟁 해결 쪽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세게 때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이게 부당하다. 고율의 관세. 그래서 이제 이걸 제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WTO에. 그래서 중국에서 또 제소를 했다고 하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잡아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예전에도 보면 이제 중국이나 이런 게 관세를 세게 때리면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0년 정도 가더라고요. 해결되려면. 근데 아마 EU는 계속 때릴 겁니다. 중국은 계속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사실 저가 전기차 시대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도 지금 보급형 전기차 만들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미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추가적인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비싼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그런 소비 습관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소차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 가는 차 방향이 맞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인데 세계가 우리나라가 가는 수소차 방향이 맞는지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에 몸을 실으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수소차로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트렌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소차가 그게 없어요. 그 주유소가 없어요. 충전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보급형으로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충전소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해외 수출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좋은 거긴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보급화가 힘들면 힘들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차라리 이게 전 세계가 하는 이거에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거에 좀 더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들에 좀 더 치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세계화도 좋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거에 좀 더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CPU나 GPU로 가는 그 정책에서 어떤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한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로 가느냐 수차로 가느냐의 정책도 어떤 결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결정을 하면 나중에 바꾸지를 못해요. 그리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게 그런 거 하시라고 이제 대주주가 있으신 거고 이제 그런 거 하시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결정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지를 못합니다. 계속 가시면. 왜냐하면 다시 바꿀 때는 기회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그쵸, 경제가 예, 그래서 위기가 될수 그 있으니까. 부분도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바보라서 이걸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바보라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테슬라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어떤 틀을 만드는 규격을 만드는 거지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따라갈 때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그 일본에서 옛날에 혹시 MD라는 걸 아세요? MD요? MD는 패션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쪽 아니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 음악의 틀이었는데 CD하고 MD라고 MP3, 이제 CD? 예 CD라고 이제 아, 네모난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모난 뭐 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거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게 일본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CD 시장에서 일본이 음질이 훨씬 좋은 MD라고 네모난 어떤 만들었는데? 규격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무도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아무리 좋더라도 누군가가 대세가 그게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고 결국엔 CD에서 MP3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틀에서 대세의 흐름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 아무도 하지 않으면 태풍을 타야죠. 예, 그죠? 태풍을 타야 됩니다. 예, 샤오미 회장이 얘기한 겁니다. 맞아요. 태풍에 몸을 실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할 말씀은 아니 지금 없으신가요? 시간이 아, 어떻게 네,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지금 모자르지 이렇게 네, 예, 제가- 비트코인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요. 네.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저 자료 같이 띄워주시면은 네네. 미국 예. 대선 대통령 선거 결과 지금 나왔고요. 이게 구글에서 실시간으로 집계해줬던 건데요. 이 집계가 사실상 트럼프 확정으로 되고 나서 집계가 멈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270명의 선거인단을 그러니까요. 네. 확보를 해서 사실상 이제 폭스에서 이제 뉴스 나왔어요. 확정됐다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경합주들이 있었어요. 네.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트럼프가 우세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표가 갈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트럼프가 가져갔고요. 지금 경합주에 관해서 굉장히 트럼프가 우세한 방향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좀 늦게 개표가 됐는데 트럼프가 지금 우세한 상황으로 선거인단 확보를 했습니다.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역시나 트럼프 우세로 기울어졌고요. 미시간주도 볼게요. 미시간주도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격차로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박빙이 아니라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우세 압승을 했다라고 보고 사실 이게 박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 투표까지 집계를 해본다면 일주일까지도 예상했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론과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승리 연설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74,000달러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최고점 찍었다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좀 흘러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급격한 그래프 상승률 네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73,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전문가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보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제로 소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추가로 올라갈 것인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일론 머스크 코인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도지코인이요? 예, 도지코인 보시면은 오늘 이제 8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 급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면은 24시간 동안 16% 급등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5%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도지코인이 있긴 있어요? 도지라는 거는 진짜 밈 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요. 코인이어서 네. 요즘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실체는 조금 그러니까요. 없다라고 보여지는 네, 코인이어서 저 코인 없는 것 같은데. 네, 도지파파 일론 머스크. 네. 그래서 진짜 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 암호화폐의 두
거물의 어떤 영향력들 완전히 오늘은 네. 제대로 좀 보여줬던 날인 네. 것 같고요. 저는 후속 보도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비트코인 다시 최고가를 달성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일단 사실상 압승이었다라고 이번 대선 좀 정리를 해보고요. 추가적인 뭐 정책 방향성은 오늘 밤에 막 뉴스가 쏟아질 테니까 그 내용들은 내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주식 랩소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들로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국내외 모든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이날 오전 7시 59분부터 12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마가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의 위대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인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미일 협력을 주제로 우선 대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는 나날이 견고해져 왔다며 이런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건 트럼프 1기 재임 기간 한미일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면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관련 협의를 구체적으로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세계적 군함 건조와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 보수, 정비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 ICBM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 오물풍산 낙하, 서해상 우리 선박과 민간인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GPS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상황을 교류하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나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의 회동 시점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다며 실무진을 통해 일정을 조속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예감하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X의 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5일 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머스크는 미 백악관 집무실을 배경으로 자신이 싱크대를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리고 Let that sink in, 싱크대 안으로 들여보내줘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장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타인의 마음속에 침투해 이해받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의 관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 회사 본사에 실제 싱크대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지지한 트럼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됐다는 것을 암시한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 날 승리가 확실시되자 승리선언 연설에서 머스크를 새로운 스타이자 최고의 천재라고 칭하며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리케인 헐린에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머스크에게 요청했으며 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를 두고 그는 개성적이고 특별한 사람이며 엄청난 천재라며 우리는 천재를 보호해야 한다. 천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인 아메리카팩에 최소 1억 1,8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포브스는 전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100만 달러 상금을 추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공세를 펼쳤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대선 당일인 5일 전날 대비 3.54% 상승한 251.44달러에 마감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도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재집권 후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할 경우 테슬라가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승리는 테슬라와 머스크에게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후 주요 반도체 기업인 주 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주가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와 TSMC는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개발하는 첨단 칩들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였고 이 칩들의 생산을 전량 담당하는 TSMC도 성장을 함께해왔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날보다 4.07% 상승한 145.61달러로 마감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장중한 때 146.48달러까지 오르며 지난달 22일에 이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5,170억 달러로 확대됐고 시총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반면 애플의 주가는 소폭 하락해 시가총액 3조 3,660달러로 엔비디아와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TSMC는 같은 날 주가가 1.30% 하락하며 193.22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장중한 때 3% 이상 떨어지기도 했으나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견인해 주요 지수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대형 기술주 중 테슬라가 14.75% 급등했고 아마존과 알파벳도 각각 3.80%와 4.07%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TSMC의 주가 하락은 트럼프의 비판적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며 TSMC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충분히 부유하다며 이들은 우리의 사업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 기업들은 대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TSMC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호무역을 가치로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미국 테크주들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당선 1등 공신으로 꼽히며 15%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꺼낸 반도체 관세 정책을 반영하듯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제조사도 탄력을 받은 반면 TSMC와 애플은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우려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TSMC와 같은 처지에 처한 만큼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14.75% 폭등하는 등 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도 4.07% 오른 가운데 인텔이 7.42%, 마이크론이 6.01%, 이날 호실적을 발표한 퀄컴이 4.27% 상승 마감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12% 올랐습니다. 트럼프 재선을 전면 지원한 머스크의 올인 전략이 대성공을 거두며 테슬라가 정책적 지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트럼프는 전날 당선 사례에서 머스크에게 수차례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은 칩스법 대신 외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트럼프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도입 우려에 이날 TSMC는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TSMC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6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를 건설 중으로 66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칩스법 지원금은 사라지고 미국 투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 것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적용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TSMC와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을 확정하자 가상화폐 업계가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 등의 조치를 했으나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 업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친가상화폐적 입장을 밝혀 업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는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재선 도전을 시작하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자신을 가상화폐 투사로 언급하며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업계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존의 적대적인 가상화폐 정책을 바꿀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국을 가상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채굴 전력 공급을 위해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 확대와 발전소 건설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 설치 및 산업에 도움이 되는 투명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재임 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임 첫날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해임도 공언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트럼프 재임 시 비트코인이 미 정부의 준비자산에 포함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자산은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으로 달러, IMF 특별인출권, 금 등이 포함됩니다. 비트코인이 이와 같은 지위로 격상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가상화폐 정책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월 사상 최고치인 73,800달러까지 올랐지만 8월에는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비트코인은 다시 73,000달러를 돌파했고 한국 시간 6일 오후에는 75,309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처음으로 7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의 치어리더라고 불릴 정도로 그를 전폭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입각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시 머스크에게 불필요한 정보 규제를 없애는 효율화 부서를 이끌도록 맡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머스크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승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부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보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재집권 시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정부 예산 삭감 목표치로 제시한 2조 달러는 기존 미 연방정부 지출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대선 내내 이어졌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머스크는 선거 당일에도 자신의 X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투표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막판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투표를 마친 머스크는 곧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날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고액 후원자, 기부자 등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보는 개표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이날 머스크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기꺼이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일을 도울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 입각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지자들을 향해 한 승리 연설에서 머스크를 특별 언급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스타가 태어났다. 그는 일론이라며 그는 2주 동안 필라델피아와 펜실베니아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데 최소 1억 3,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5천억 원대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식자산가가 됐습니다. 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더본코리아의 첫 거래가는 46,35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주가는 공모가를 크게 웃돌아 최고 64,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1.18% 오른 51,4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코스피 공모주 불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최대주주로 879만 2,8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7분 주가가 6만 원일 때 그의 주식 가치는 5,275억 7,100만 원에 달합니다. 주가가 장중 고점인 6만 4,500원을 기록했을 때는 보유 주식 가치가 5,671억 3,882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전신인 다인 인더스트리얼을 설립한 강석원 대표는 207만 6,660주를 보유해 1주당 6만 원 기준으로 1,245억 9,960만 원의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코스피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한 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 상장에 도전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994년 설립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제 둔화와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등으로 중국 중상층이 지갑을 닫으면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실적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 둔화와 주택시장 침체,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등으로 인해 명품 브랜드들의 매출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디지털 럭셔리 그룹은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해온 중국의 명품 시장이 올해 최대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루이비통, 디올, 셀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역시 중국 소비 둔화와 여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장은 지난해 6월 베이징을 방문해 주력 브랜드 루이비통의 플래그십 매장 개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매장 오픈은 무산됐으며 현재 매장 건물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의 핵심 프로젝트인 베이징 루이비통 매장 개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유럽 명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초 중국은 세계 주요 명품 소비국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사이 중국의 명품 시장은 4배 이상 급성장해 660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명품 매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3분기 중국을 포함한 지역의 매출이 16%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찌, 생로랑 등 브랜드를 보유한 캐링그룹은 연간 수익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소비 현상은 중국인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젊은 소비층은 명품 구매 대신 여행이나 자기개발 등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시적인 소비에서 벗어나려는 소비 트렌드 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중국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향후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 내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